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간 관여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시바 총리는 환영의 뜻과 함께 비핵화와 납치 문제가 포함되도록 미국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미일 양국 간 안보와 경제 현안,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첫 임기 때 시작한 한반도 안정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 등 관여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Kim Jong-un. I got along with him very well, as you know. I think I stopped the war. I think if I wouldn't have won that particular election, you would have ended up in a very bad situation. But I did, and we had a good relationship, and I think it's a very big asset for everybody that I do get along with him. 이시바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북 정상 간 접촉 재개에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의제 설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관련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その進展は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またトランプ大統領が就任されたことによって、この北朝鮮の問題がさらに解決に向かう、そのためには非核化ということが大前提であります。我が日本国にとっては拉致問題の解決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두 정상은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 양국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공동성명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를 억제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응하고 영내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힘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중국의 불법적 해양 영유권 주장과 매립지 군사화, 남중국해에서의 도발적 활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도 담았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일본의 자국 방어 역량 강화에 대한 미국의 환영과 미국의 핵능력 포함 모든 역량을 동원한 일본 방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 전선에서 사라졌던 북한군이 다시 복귀했다고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7일 저녁 연설에서 크루스크 작전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이 발생했으며 러시아군이 다시 북한군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국방부 산하 국가정보국도 러시아 크루스크 전투작전에 배치됐던 북한의 파병 병사들이 최전방 위치에서 일시 철수해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한 후 다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가정보국은 7일 우크라이나 전후 보고에서 지난달 러시아군이 크루스크 지역에서 약진했으며 북한군의 이런 상황은 우크라이나군 점령 거점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국제 종교 자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벌어지는 종교 탄압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 세계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종교의 자유를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종교 박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의된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과 팀 케인 의원, 공화당의 탐 틸리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알려진 지배 이념에 반하는 모든 종교는 국가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의 이번 결의안은 종교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원하고 세계적 안정과 평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투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종교적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국제종교자유법과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법에 따라 종교 탄압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외교 및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국무부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을 포함한 12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중국, 쿠바, 에리트리아,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23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무부는 또 지난해 6월 발표한 2023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헌법은 종교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삼아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건 물론 종교 활동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탄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결정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인권을 억압하는 중국이 이사국인 인권이사회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의 탈퇴는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유엔 인권이사에서 탈퇴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일기였던 지난 2018년 6월에도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과 반감을 보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면서 탈퇴했었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인권이사회에 다시 참여해 이사국으로 활동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미국의 인권이사회 탈퇴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as been a very effective body in terms of calling attention to North Korea's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nd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be an active participant is again a very unfortunate situation.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탈퇴를 매우 반길 것이라면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미국의 강력한 지지하에 설립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인권이사회가 다뤄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탈퇴는 매우 근시안적 견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많은 중요한 조치들이 인권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오는 9월 유엔이 2014년 발표한 COI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후속 보고서를 10년여 만에 이사회에 제출하는데 미국은 이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권이사회 개혁 역시 미국이 깊이 개입해야지 미국이 물러나면 중국, 러시아 등 반대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f reforms are needed and they are, the U.S. should be involved heavily. And walking away cedes the floor to your opponents.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십턴 아시아 담당 국장은 미국이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 추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유럽연합 EU와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총회가 더 많이 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인권 문제는 안보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과 북한군 파병 등 안보 문제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t's forced labor which allows the nuclear program
to exist. It's the repression that allows North Korea to devote all its resources to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is isn't just a human rights matter. This is a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atter. 앤드리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자는 미국은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창구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권 이사의 탈퇴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 석자는 다만 미국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인권 이사회는 북한 인권을 포함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창구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사회에서 탈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이 국제그룹의 감시 목록 발표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하며 국제위기그룹은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위기그룹 ICG는 7일 ICG가 올해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지역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의 공세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한 북한 당국의 비난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위기그룹은 전쟁을 예방하고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립적인 단체라면서 한반도에서 치명적인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표에 반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6일 담화를 통해 국제위기그룹의 정책 제언은 조선반도 지역에서 미국과 그 추동 세력들이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 있는 대규모 전쟁 연습들과 침략적인 동맥 확장 책동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표적 압박과 제재 강화와 같은 적대 세력들의 대결 주장을 그대로 외운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선박 수십여 척을 구매해 이를 실제 운항에 투입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선박 판매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북한이 불법 선박 구매를 가속화한 데 대한 BOA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선박 공급과 판매, 이전을 금지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관련 제재 대상들을 언급한 뒤 이 같은 제재 지정은 미국 내 제재 효력을 증폭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BOA는 2024년 한 해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 160척 중 81척이 대북 제재로 선박 구매가 불가능해진 2016년 12월 이후에 취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대북 제재 위반 현장으로 알려진 서해 위성 발사장과 개성공단, 라진항 등에서 한밤중에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촬영한 최근 야간 위성 사진에서 이들 지역이 암흑 속에서 밝게 빛나는 날이 많았으며 야간의 한 지점에서만 빛이 관측됐다는 것은 이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의 경우 북한이 새로운 시설에 대한 개보수 또는 신축에 나섰거나 발사와 관련한 모종의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자산에 대한 무단 가동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개성공단에서도 공단 남쪽 지대를 중심으로 빛이 발사돼 북한이 야간에도 한국 기업의 공장 단지를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행정명령을 통해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과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을 겨냥해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형사재판소는 정당한 근거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 인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초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근거 없는 체포영장 발부로 권력을 더욱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련 조사에 참여하는 직원과 대리인, 직계 가족들의 미국 입국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접근 또한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 등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는 7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위협과 강압적 조처는 ICC 당사국과 국제질서에 기반한 법치주의와 수백만 명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125개국 중 79개국도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법체계의 핵심적 기둥인 ICC에 대한 제재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불처벌 위험을 증가시키며 세계질서와 안보 증진에 필수적인 국제법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미국가 파나마가 중국의 1대1로 구상에서 탈퇴했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주재 파나마 대사가 1대1로 구상 탈퇴를 위한 문서를 중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리노 대통령은 그동안 1대1로 구상이 파나마에 무엇을 가져다 줬느냐면서 파나마는 이 구상으로부터 거의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번 결정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파나마 방문 이전에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과도한 통행료 징수 등을 이유로 미국이 운하 통제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루비오 장관도 지난 2일 중남미 순방의 일환으로 파나마를 방문해 물리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파나마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압력과 강압적 수단을 통한 미국의 1대1로 구상에 대한 중상모략과 파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2010년대 초부터 본격 추진되어온 1대1로 구상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중국의 국제 교역로 개발 계획입니다. 최근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낸 시리아 과도 정부는 러시아가 자국 내 군사기지를 유지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르아프 아부 카사르 시리아 과도 정부 국방장관은 6일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에 이익이 된다면 러시아가 군 기지를 시리아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알 아사드 정권 전복 이후 반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과도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정치에는 영원한 적이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스라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반군의 공세 당시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던 러시아에 대한 과도 정부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을 의미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알 아사드 통치 기간 시리아와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는 시리아 서부 해안의 타르투스 해군 기지와 북서부의 흐메이밈 공군 기지를 운용해 왔으며 두 기지는 러시아군이 유사시 지중해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야툴라 알리 하마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핵협상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하마네이 최고 지도자는 7일 수도 테헤란에서 육군, 공군, 방공군 장병 대상 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은 합리적이거나 지혜롭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않다고 밝히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새 핵협정 추진 의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나는 이란이 평화롭게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검증된 핵평화협정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적으면서 우리는 이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은 이란의 핵개발 중단과 국제사회의 제재 일부 해제를 포함한 이란 핵합의를 체결했지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인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